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오늘은 제가 토익 총평 파트 5, 6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 좀 혼동되고 어려웠던 부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또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난이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파트 5 부분 완전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다소 문법 문제는 좀 평이한 편이었지만 약간 까다로운 어휘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건가 굉장히 좀 혼동된다 하는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 평가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파트 6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 문법, 어휘 모두 약간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고 전반적인 지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풀 수 있는 어휘나 문장 집어넣기도 조금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 꼼꼼하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문제 풀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ABCD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딱 보니까 이렇게 꼬리만 다른 품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꼼꼼하게 하기보다는 비동사 뒤에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감정 분사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어가 our guest,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별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스트들이 이러하다. 근데 이제 이 호텔에 정말 새로운 어떤 시설물, 이것에 굉장히 감동받았다. 되게 감명받았다. 굉장히 이제 만족스러워한다 이건데 이 호텔 시설물에 의해서 이 게스트들은 되게 감동을 한마디로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직역을 하자면 감동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사람은 감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정을 당한다. 만약에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의 결과가 되게 좋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당하고 기쁨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설물들에 의해서 우리 게스트들은 굉장히 감명받고 굉장히 만족감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어가 사람이 나왔을 때 impressed 해서 이 사람이 뭔가에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를 또 쓸 수 없어서 일단 D를 제거하고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은 B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가 주로 사물일 때는 그녀의 레즈메가 되게 정말 대단하다, 인상 깊다, 아주 레즈메가 화려하다. 그러면 her resume is impressive 이렇게 사물이 주어가 돼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뒤에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 이제 게스트들이죠. were also very pleased 해서 서비스의 어떤 수준에도 굉장히 만족해 했다 해서 지금 여기 pleased도 마찬가지로 감정 분사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나오고 be 이렇게 pleased with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나왔을 때 이렇게 PP 감정분사, 감정은 사람이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도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원래는 10초보다 조금 더 쓰셔도 돼요. 한 15초 정도 쓰셔도 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10초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 안에 못 풀겠으면 잠깐 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셔도 좋아요. 자, 보기부터 먼저 보시면 지금 부정사, 뭐 부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빈칸 뒤를 보니까 지금 ing와 목적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같이 볼게요.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가 diet인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디자인한 의사가 만든 다이어트 식단이죠. 이 식단은 is guaranteed to 해서 무엇이 보장이 되냐면 힘은 길러 주면서 그쵸? 뭐 하면서 또 reducing weight 살을 빼면서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면서 힘을 길러주는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in order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reduce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reduce가 들어가도 의미상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워낙 형태가 in order to ing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기 때문에 A는 정답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수로 해서 이렇게 수식을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도 엄밀히 말하면 품사가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뒤에다가 동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동사가 나와야 되지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한 다음에 뭐 ing, reducing, 분사라던가 혹은 pp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동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고 명사절로도 안 되죠. 문장이 여기서 잠깐 끝났는데 여기 뒤에다가 또 명사절을 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that도 안 되고 정답은 while입니다. while.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의 축약 구조인데 부사절이 줄어들어서 분사 구문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원문을 제가 좀 간단히 살려드리면은 while 여기서 이 diet를 다시 받아서 대신해서 while it 원래는 이제 reduce 이거죠. 원래 이건데 이제 it이 diet가 똑같으니까 지워지면서 reducing 이렇게 된 구조예요. reducing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분사 구문의 축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살려서 문제를 푸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while, ing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뭐뭐 하면서 그래서 살을 빼주면서 힘도 길러주는 이런 이제 식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hile reducing 해서 정답은 C 원문도 같이 살려드렸어요. 자, because는 안 되냐? 아니, because는 안 돼요. 왜냐하면 because는 분사 구문의 축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접속사예요. 그게 의미하는 거는 because 뒤에다가 완전한 문장을 써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 지우고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이고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because 결국은 ing 목적어 이런 구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because 또 뭐 주어 빙 사라져서 pp 이것도 안 돼요. 결론은 자, becaus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쓰지 ing나 pp에 분사를 남겨두는 게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because만 그런 게 아니라 that으로 끝나는 접속사들은 전부 축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 so that, in that, except that, becaus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while reducing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의 축약이 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또 10초 드릴게요. 자, ABCD를 보니까 네, 제기대명사 문제예요. 자, 우리 제기대명사 알맞은 형태를 고를 때 이제 주어를 보고 주어가 만약에 he이면 himself를 쓰고 주어가 they면 themselves를 쓰고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는데 그거 맞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올해의 커뮤니티 액티비션
박람회, 전시회 같은 거죠. 자, 이 전시회가 features 한다는 건 이 전시회에 다양한 예술 작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예술 작품이 사실 여기 이제 생략된 게 which were made 만들어진 건데 누가 만들었냐면 이 지역 동네 학교 어린이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그쵸 어른들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만들었던 그런 작품 그런 이제 작품들이 이 액티비션의 전시회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by 뒤에다가 알맞은 제기대명사를 뭘 써야 되느냐?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수동태면서 사실 이제 진짜 이 지금 요 문장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made의 사실 주어가 artworks예요. 그쵸? artworks. 얘가 이제 선행사로 얘가 주어져. 이 artworks가 which were made. 그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artworks가 사물 복수니까 themselves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themselves가 아니라 이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는 게 무조건 주어랑 제기대명사가 같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made 만든 사람은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진짜 주어는 made의 주체는 어린이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약간 해석을 해보시면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C가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걸 보고 만약에 그냥 themselves 했으면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사실 얘가 단수면 막 itself나 이런 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 이거네 하면서 그냥 itself 이렇게 약간 혼동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판단을 해서 제기대명사를 골라주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래서 만든 거는 어린이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상의 진짜 주어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 스스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정답은 C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by 뒤에다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쓰면 뭐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런 의미고요. 이거를 약간 비슷한 것으로 on 뭐 their own, 뭐 on your own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by 제기대명사 혹은 on 소유격 on 비슷한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by가 나오면 제기대명사, on이 나오면 뭐 on their own 이런 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건 보너스 문제인데 방금 나왔던 것보다 이 문제가 약간 조금 더 쉬워요. 한번 풀어볼게요. 10초 드릴게요. 자, 지금 대명사 격 섞여 있는데 자, 지금 주어가 나왔는데 자, 이 사람이 will decide 결정을 할 건데 무엇을 결정하냐면요. 누가 그 사람의 자리, 직책을 맡을 것이냐, 매니저로서 누가 이 사람을 대신할 것이냐, 대체할 것이냐 이거죠. 다른 이제 직책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정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Woodward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고 여기 이제 목적어 명사절이고 여기서는 이제 거품에 자기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해서 뭘 써야 되냐면 이 사람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정답은 himself.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그 남자니까 himself 이렇게 편하게 고를 수 있었는데 그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수동태라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여기서 his own 하면 안 돼요. his own 자체는 스스로라는 뜻이 없어요. 앞에 own이 있어야 스스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스로 거품으로 쓴 거예요. 강조하려고. 그래서 주어랑 같은 주어가 he니까 미스터니까 himself를 써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이고 조금 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포인트는 Mr. Woodward.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품사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자, 품사 문제라는 건 이렇게 꼬리가 달라지면서 품사가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리를 또 잘 찾아줘야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전치사구 앞에다가 거품의 부사를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자주 딱 정해진 표현인데, precise 하고 at, 시각 이렇게 쓰면 정확히 몇 시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일 진짜 9시 5분도 아니고 9시 15분도 아니고 딱 정확하게 9시 10분에 이렇게 하려면은 precisel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형용사나 명사 같은 걸 쓸 수 없어요. 여기 통째로 다 거품이어야 돼요. 거품, 거품, 거품. 그리고 진짜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방송사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건강한 뭐 식습관, 뭐 이니셔티브 하면 어떤 계획, 뭐 운동 캠페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알리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거 할 때 이제 우리 그 학교에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촬영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시 10분에 할 것이다 해서 부사인 precisely가 들어가야 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promptly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 promptly가 뭐 즉각 이런 의미인데 즉각도 있지만 정확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즉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정확히라는 것은 좀 약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 표현도 알아두시는데 이거는 시각 뒤에 가야 돼요. sharp는. 그러니까 우리도 sharp하다는 거는 딱 정말 칼같이 이런 느낌으로 정확히 9시에 이렇게 할 때는 시각 뒤로 가야 돼요. sharp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10초 드릴게요. 자, 꼬리만 다른 역시 품사 문제인데 품사 문제 중에 자 이렇게 이제 go into 뒤에다가 명사를 써야 되는 지금 자리예요. 명사 문제는 특히 빈칸이 정답이 명사다. 그럴 때 보기에 명사가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2개, 운 없으면 막 3개씩 나올 수 있어서 딱 보자마자 무조건 해석만 하지 말고 보기에 명사가 여러 개가 나오면 아, 이 자리가 가산명사가 들어가야 될까? 불가산명사가 들어가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해석도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산, 불가산 생각을 하고 가산 단수명사 앞에는 한정사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한정사가 이제 같은 거요. 더, 뭐 소유격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셀 수 있는 가산 단수명사 앞에는. 그러니까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책을 셀 수가 있죠. I have a book. 이건 되는데 만약에 없이 이렇게 쓴다. I have book.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가산 단수 앞에는 the, your book 이렇게 해야지 I have book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이제 주의하실 점이 복수명사가 이런 필기 부지런히 하면서 따라오세요. 복수명사나 불가산 명사는 물론 이제 더를 써도 되고 소유격을 써도 되는데 한정사가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 have 복수를 썼다. books 이렇게 할 때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가산 단수명사 앞에다가 한정사를 꼭 써야 된다. 한정사 없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새로운 sportswear range can go into more 해서 자, 이게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head 부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데 물론 이제 해석을 하셨어도 생산이 들어가기 전에 하면은 B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자면 product은 상품이나 물건, 제품이란 뜻으로 사실 가산, 불가산이 다 가능한데 가산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해석을 해도 상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go into production 하면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도 안 맞고 이거 이제 가산으로 많이 쓰는데 물론 불가산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산으로 많이 쓰니까 가산 단수 형태다 하면 또 한정사 앞에 더 소유격도 없기도 하고 물론 불가산이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가산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또 결정적으로 의미가 안 맞으니까 제거를 하고 자, 프로듀서는 ER이 붙으면은 거의 다 가산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산자라는 의미로 가산이고 프로듀서를 썼을 때는 앞에 더 소유격에 한정사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문법적인 좀 생각이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production이라는 건 아까 이제 불가산 명사예요. 의미도 딱 맞지만 불가산 명사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한정사 없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고 go into 뒤에다가 명사를 지금 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명사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에 우리 가산, 불가산 꼭 한번 생각하고 해석하는 습관 꼭 가져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0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 B, C, D 형용사로 4개가 다 통일이 되어 있고 모양이 완전 달라서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해석과 더불어서 관용 표현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역 병원들이 are 뭐뭐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사용한 이 메디컬 이퀴먼트를 리사이클 하는데 이 지역 병원들이 익숙하다, 체계적이다, 할 수 있다, 시간을 엄수한다 중에 뭐냐.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은 be eligible 투부정사 이겁니다. 자, 제가 밑에도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eligible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쓸 수 있고 eligible for 명사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답은 C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 형용사 어휘 문제가 관용 표현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서 be eligible 투부정사 이렇게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냥 해석을 하면 이것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끝까지 문장을 보면 이 다 쓴 이퀴먼트를 리사이클 하는데 자격이 되는데 뒤에 보면 이 부분이 또 핵심인데 아주 전문화된 이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병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막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로컬 호스피털스들이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ligible 하다는 거는 막 아무나 막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맞아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백화점에 갔는데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그 플레이그라운드 어떤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로. 그러면 24개월 미만이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성립을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로컬 호스피털스도 어떤 자격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 쓴 이퀴먼트를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맞고 familiar 하다는 거는 익숙하고 굉장히 익숙하다는 건 되게 잘 알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리사이클 하는 거를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잘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결정적으로 be familiar with 하고 뒤에다 명사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가능한데 뭐 동명사를 쓴다던가 그러면 되는데 be familiar 투부정사 이렇게는 안 쓴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A를 하면 안 되고
뭐 병원이 익숙할 수 있어요. 뭘 잘 알고 그럴 수 있는데 뒤에 이렇게 부정사를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병원이 되게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리사이클을 막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병원은 시스테마틱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시스테마틱하고 또 마찬가지로 부정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표현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어색하다,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ystematic 투부정사 이렇게는 안 쓰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punctual하다는 건 시간을 잘 지킨다. 전반적인 문맥에서 시간을 잘 지키는 거랑은 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D를 제거해서 정답은 C. 그래서 핵심은 형용사, 관용 표현을 좀 알아야 어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형용사 관용 표현을 정리했는데 이 전치사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형용사 어휘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용사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걸 통째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면을 딱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막 필기를 잘 해두었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보시면 비형용사 to,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e subject to 명사하면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할 때 이 change는 이제 명사로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하기 쉽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 이제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similar to 하면 뭐뭐랑 비슷하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전치사 to 뒤에 명사고 그 여기서부터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뭐 아는 것도 좀 있겠지만 또 확인 차원에서 be willing to 동사 원형. 기꺼이 뭐 하다. 뭐 able to, unable to 할 수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죠. be entitled to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전치사 to도 돼서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되니까 기억하시고 eager to, anxious to 다 부정사로 되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또 be du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 이거랑 달라요. due to는 전치사고 이 전치사로 썼을 때 뒤에다 명사를 쓰면은 뭐뭐 때문에란 뜻이고 due to 동사 원형을 쓰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 be easy to 부정사, 뭐 hesitant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 주저하다 이런 거 다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면 다음에 또 형용사 어휘 문제 나올 때 잘 맞힐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10초 드릴게요. 자,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와 더불어 가장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B, C, D를 딱 봤을 때 많이 혼동이 되는 건 ahead of 하고 close to를 잘 이제 해석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주어야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가까워 있다.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은퇴에 가깝다? 둘 다 좋은데 어떤 걸까? 정답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이거는 조금 의미가 좀 많이 좀 벗어나서 별로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켈리라는 사람이 뭐 은퇴랑 비슷하다, 은퇴에 익숙하다 이런 거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퇴가 뭐 좀 은퇴에 거의 가까워 있다. 지금 거의 이제 은퇴를 한다 이건데 그 사람이 언제였죠? working hours,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결정할 그때는 좀 은퇴를 앞둔 그 시기였다. 지금 이런 의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close to입니다. 지금 이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왜 ahead of가 안 되냐면 그러면 ahead of 뒤에다가 retardment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일단 ahead of 뒤에다가 어떤 뭐 행동이나 어떤 행위 같은 거, 뭐 ahead of
arrival 하면 도착 전에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은퇴 전에 왜 안 되냐 가능하다 맞는데 여기서 왜 안 되냐면요. 여기에 사람 주어가 있고 비동사를 써서 ahead of retirement 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주어가 되고 비동사를 이렇게 뭐 is나 뭐 was 같은 걸 쓰고 ahead of 이렇게 쓰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공간적으로 in front of의 느낌으로 뭐뭐에 약간 앞에 뭐가 있다. 약간 이런 의미. 예를 들면은 he is ahead of me. 그 남자가 내 앞에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돼서 비동사를 쓴 다음에 ahead of retirement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다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어가 몇몇 물건을 배달을 했는데 원래는 예를 들어 뭐 9월 30일에 배달해 주기로 했는데 9월 28일에 온 거예요. 그러면 ahead of schedule, 스케줄에 앞서 왔다. 이런 것도 좋고 자, there will be a farewell party. 작별, 송별 파티, 그쵸? 송별회가 있을 것입니다. ahead of the retirement. 어떤 이제 은퇴 전에 파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좋은데 사람이 주어가 되고 비동사를 쓴 다음에 ahead of retirement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고 비동사를 쓰고 ahead of 하면은 약간 공간적인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front of의 의미로 뭐뭐 앞에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close to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 혹은 위치상으로 가깝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시기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은퇴에 가까워 왔고 이제 그때 나는 좀 일하는 시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어야 맞고 A가 아니에요. 그렇죠? 논란 종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ahead of retirement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 비동사, ahead of retirement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 문제 역시 10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예요. 자, 명사로 통일이 되어 있고 모양이 완전히 달라서 명사 어휘 문제인데 자, 지금 informal이라는 형용사와도 잘 어울리면서 문장 전반적으로 어울리는 명사를 찾아 주어야 하는데 자, 이 컨벤션이 시작을 하는데 informal, 그러니까 아주 막 공식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가벼운 리셉션의 축하 연회라는 뜻이 있어요. 리셉션 데스크 이런 접수처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파티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포멀한 막 아주 포멀하고 공식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파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거품 그쵸? 무슨 룸에서 이 호텔에서 정답은 리셉션 파티로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좀 추가로 알아두실 게 리셉션은 축하 연회 추가로 한번 써봤어요. 리시트는 여러분이 영수증으로 많이 알고 있죠. 영수증도 있는데 수령, 받음 이런 의미도 있어서 upon receipt 하면 영수증이랑 상관없어요. 수령 즉시 받자마자 이런 의미도 하나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 inception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인포멀한 시작으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inception 안 되고 designation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designation 인포멀한 지정으로 시작할 거다. 그게 아니라 인포멀한 발명으로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인포멀한 어떤 파티 그걸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티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B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10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시험에 이제 이 동사가 부정사를 취하냐 아니면 동명사를 취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동사들을 좀 꼼꼼히 외워두지 않았으면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strive 투부정사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trive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쓰면 막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매진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죠? 각각 patient 환자들의 어떤 needs 요구죠. 그거를 좀 충족시키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굉장히 저희는 항상 애써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trive 투부정사입니다. 이게 strive가 좀 엄청 그동안 많이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동사는 조금 아니어서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셔야 돼요. strive 뒤에다가 뭐 과거 동사나 분사 안 되고 ing 아니에요. 동사 쓰시면 안 되고 정답은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strive to만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부정사를 취하나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 want to 약간 바라고 원하는 거는 부정사를 많이 취해요. 그래서 want to 부정사예요. 다 to 동사 원형 desire to, wish to, hope to 그렇죠?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그럼 aim to, 뭐 promise to, agree to 이게 이제 아주 빈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생소할 수 있죠. attempt to 이런 거 그렇죠? manage to 겨우겨우 뭐 하다. afford to 그렇죠? 이런 거 좀 유명한 거. decide to, plan to 그래서 이게 멈춰놓고 꼼꼼하게 적어 놓으셔야 다음에 또 이제 strive to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동사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 Part 6 명사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기를 먼저 봤으면 명사 어휘 문제죠. 그쵸? 자, 보기가 명사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모양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미스터 브라운이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시스템즈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made suggestions에서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about 전치사 뒤에 이거는 명사절이에요. 자, 명사절인데 고객 경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더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in fact 사실 이제 이 제안한 것에 사실 여기서 제안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 suggestions의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러니까 좋아서 PP사에 since가 들어가서 부사로 이후에라는 의미예요. 그 이후로 이 과거에 제안한 그 이후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made suggestions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브라운 씨가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기능에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색깔 바꾸기 기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게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뭐 제안을 했다거나 하면 나중에 어떤 시스템의 색깔 바꾸기 기능 같은 게 추가가 되고 새로운 게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답은 some of changes죠. 그래서 어떤 몇몇 변화가 그 이후로 채택이 됐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abilities 하면은 어떤 능력인데 이거는 이제 제안의 일부를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능력이 아니고 이벤트라는 건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일인데 그쵸? 제안의 일부를 말할 때 지금 이거를 이벤트 어떤 뭐 사건, 일 이런 건 아니고 사무실 역시 아니겠죠. 정답은
B예요. B.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여서 전반적인 이 내용을 꼭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made suggestions를 변화라고 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10초 드릴게요.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제 appreciate 뒤에다가 부정사를 쓸 것이냐 혹은 동명사를 쓸 것이냐 이거죠. 이게 가장 큰 이제 핵심인데, appreciate 뒤에다가는 동명사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매니지먼트 팀이 자, noted that이에요. 자, 그들은 어떤 방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 근데 이제 무엇을 논의했냐면, 어떤 방법을 논의했냐면요. 그 팀의 어떤 사기를 딱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직원들이랑 같이 그 방법을 논의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기회에 대해 감사해 여긴다. 자, 아까 strive 뒤에는 투부정사를 썼죠. 이번에 appreciate 뒤에는 동명사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B. 자, 동사 뒤에다 동사를 또 쓸 수가 없고, appreciate 뒤에다가 부정사를 쓸 수가 없고, 혹시 이렇게 형용사에서 이렇게 수식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의미상 맞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논의된 방법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논의하는 행동 자체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랑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고맙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의미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된 방법 이렇게 하면 좀 맞을 것 같지만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문맥상. 그렇죠? 그래서 과거 분사로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appreciate 뒤에다가 이렇게 동명사를 쓸 수가 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는 건지 ing를 쓰는 건지 잘 모를 때 일단 동명사 취하는 동사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해석도 좀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논의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우리 직원들이랑 그런 논의하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B로 가야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10초 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부사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 어휘 문제인데, 그쵸? 품사는 똑같고 모양이 달라서 부사 어휘 문제인데 문법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부사 뒤에다가 명사를 바로 쓰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가능은 한데 많지는 않은데, 또 부사 뒤에 지금처럼 저렇게 소유격을 쓰고 혹은 뭐 어나 더를 쓰고 명사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자주 보는 구조는 아닐 수 있는데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일단 문법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의미로 풀어가는데, 마케팅 부서 부서장이었어요. 언제냐면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부장이었는데 이 트레이시가 지금 막 뭐가 됐냐면 바이스 프레지던이 된 거죠. 부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의 어떤 부사장이 되었다. 마케팅 부서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전에는 Head of Marketing이었는데 Head이었는데 지금은 바이스 프레지던이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 정답은 A가 맞고, 빠르게 마케팅 부서장. 그렇죠? 이상하죠? 순조롭게 즉시 직각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마케팅 부서의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바이스 프레지던이다. 이거니까 정답은 A가 돼야 되고, 혹시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Our former
head of marketing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formerly our head of marketing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우리 구조 부사 쓰고 소유격 쓰고 명사 쓰는 거 되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구조죠. 소유격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쓰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번 시험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약간 헷갈리고 혼동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데 좀 이런 게 초석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고 이렇게 총평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